이번 영상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이 중장기 투자 시 종목을 선정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팀을 포함해 해외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 또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 또 이 중장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 다양한 팀들이 한번 모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중장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팀의 팀장과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내용이 그러한 팀장과 함께 얘기했던 내용 중 최근에 이 중장기 투자에 대한 이런 트렌드와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장기 투자 종목에 대해서 선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 장기 투자 종목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 장기 투자 종목 선정에서 이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러한 개념이 모호해지는 그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는 이런 PER, PBR, ROE, PSR 등 이런 전통적 투자 지표만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것을 투자 지표가 이제는 내재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더 아래에 있다면은 그 종목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재 가치를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이런 전통적인 투자 지표의 저평가를 보고 가치주로서 중장기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 투자 지표만으로는 이런 시장 수익률을 넘는 장기 투자의 성과를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 코스피와 코스닥이 6개월 만에 20% 올랐으면 내가 매수한 종목도 6개월 만에 20% 이상을 올라줘야 시장 수익률을 넘는 것인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중장기 투자 종목을 선정할 시 이런 내재 가치가 저평가가 돼 있는 이러한 종목을 선정하는 전통적 가치주를 선정하느냐, 아니면 현재는 큰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이런 전통적 투자 지표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더라도 미래에는 이 업종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 자, 우리 한 종목만 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이 퓨어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2019년 10월에 상장을 해서 이젠 2020년 3월에 이렇게 3,900원, 3,934원 저점을 찍죠. 그리고 올해 2월에 65,000원이라는 고가를 찍습니다. 12개월이 걸리지가 않았죠. 그렇죠?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3,900원, 4,000원이라고 잡더라도 65,000원 거의 몇 배가 뛰었죠? 15배가 뛰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의 투자 지표를 한번 보면은 적자가 나다 보니까는 분기 실적, 올해 3월 실적 순이익 마이너스 43억, 올해 6월 순이익 2분기 마이너스 38억,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3조 3천억. 퍼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적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PBR, 순자산 가치가 8배. 보통 1 이하면은 저평가로 보는데 1이 아니라 8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전통적인 투자 지표만으로 이러한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수소 관련주죠. 두산퓨어셀.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중장기 투자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쉽지가 않겠죠. 이런 전통적 투자 지표만으론. 그래서 최근에는 성장성과 저평가인 가치주를 어떤 것을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선정을 해야 될까? 여기엔 많은 궁금증과 함께 선택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전통적인 가치주가
꼭 중장기 투자만으로 적당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시장에 많이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가치주인가 성장주인가? 뭐 업종 자체만으로 봤을 땐 뭐 반도체, 그렇죠? 뭐 스마트폰, 뭐 가전 이런 모습만을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최첨단 소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주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전 세계 동종 업종, 삼성전자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너무나 저평가죠. 그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가치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치주냐 성장주냐 아니면 둘 다인가? 중장기 투자라는 종목을 선정할 때 과거와 전통적인 가치주냐 아니면 성장주를 선정하느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장기 투자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대한 위험한 생각 이 중장기 투자를 주로 하는 이 팀장과 함께 보는데 여기서 가장 이 팀장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랍니다. 대전제로 마켓 타이밍 그렇죠? 주가 지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종목만 좋으면 주가 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단기간 그렇지만은 단기간 큰 폭의 지수 상승이 나온 시점에서 이런 장기 투자 진입은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가 지수가 큰 폭에 오른 상황에서 그 시점부터 야, 나 이제 장기 투자 해야겠다. 그런 상황에 잘못 진입했다가는 큰 손실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은 크고 작은 발작으로 하락이 나타나며 이때가 좋은 장기 투자로의 진입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1985년부터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인데 현재까지 증시가 일단락 발작으로 인한 하락이 나왔던 그러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98년 주가 대바닥을 쳤죠. IMF 구제금융 때. 그렇죠. 이런 시장의 충격. 2001년 9.11 미국 9.11 테러 때 다 오래되신 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시장은 이런 단기간에 큰 발작을 로 인한 하락이 나온다는 것이죠. 2011년 8월 8일 S&P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렇죠.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인한 주가의 약세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강한 하락에 대한 발작 그렇죠. 이러한 시점 자체가 중장기, 장기 투자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마켓 타이밍이고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진짜 여기가 이제 바닥일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진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최저 바닥을 만들지 확인하고 그것을 예측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기간에 큰 급락, 큰 하락 이유가 바로 중장기, 장기 투자를 진입하는 그런 가장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구자의 안목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진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뭐 외국인 기관들이 막 매도하고 나갈 때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 이때부터 이제는 많은 물량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도 새로 진입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큰 수익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장에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마켓 타이밍을 고려한 이러한 모습인데 최근에 지금 증시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코스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지금 코스피의 월봉, 코스피의 연봉, 최고가를 우리가 3,316포인트를 찍었었죠. 뭐 이러한 부분 고점에서 야, 나 이제는 말리지 마. 나 이제 장기 투자 이제 진입을 할 거야.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다만 장기 투자자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시장을 상당 기간 종목을 보유를 하고 시장이 또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선 시장도 뒷받침이 분명히 돼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입 시점이 이러한 고점대에서 잘 모르는 시점, 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시점에서 고점에서 그냥 막 들어간다는 것, 지수가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또 우리들에겐 단기간에 또 주가가 조정이 얼마나 단기간에 급등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지점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크게 물량이 들어가거나 이러한 시점을 타이밍을 잡았다면은 우리가 자칫 그렇죠? 오랜 동안 고통의 시간을 분명히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시장의 발작으로 인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가 실제 장기 투자 진입 시점, 그런 것의 최적의 타이밍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시점이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지점이 몇 년에 한 번씩 언제 나올지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고 횡보를 한다던가 이러한 구간대가 진입 시점이지 단기간에 크게 오른 시점 자체는 우리들이 쉽게 장기 투자를 위한 종목 진입 시점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 중요하고 마켓 타이밍, 이것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종목만을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일 업종의 한 종목 집중 투자와 한두 번의 진입으로 목표 물량을 채우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자, 장기,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냥 딱 한 섹터, 한 업종의 한두 종목에만, 두 종목도 아닙니다. 아니면 한 종목에만, 그것도 한 번, 두 번 매수로 전체 물량을 다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젠 장기 투자는 다 끝났어. 이젠 오를 일만 남았어. 이렇게 했을 때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잡을 수 있을까? 그렇죠? 최근에는 이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또 향후 성장성을 갖고 있는 이 주도업종의 변화도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업종에만을 유지하는 한 종목에만, 그것도 한두 번의 매수로 목표 물량을 다 채우고 이젠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벌어다 줄 거야.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종목, 특정 업종만이 아닌 증시든 그러한 업종이든 사이클이 빨라지기 때문에 호황과 불황이 분명히 그 종목에도 올 것입니다. 이런 호황과 불황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을 달리한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장기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매수할 때도 한두 번의 매수를 끝내고 이제는 끝, 장기 투자 이제 시작, 이것이 아니라 뭐 적립식 매수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 물량을 채우는 방법. 우리가 장기 투자라 하면은 뭐 1, 2개월이 아니잖아요. 최소 뭐 1년도 갈 수 있을 것이고 2년도 보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진짜 10년도 보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매수 자체를 뭐 하루 이틀, 뭐 3일, 4일, 5일, 6일 만에 끝낸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뭐 적립식 매수를 통해서 위험성과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을 확인하는 그러한 내 판단 결과가 잘 맞았는지, 그러한 것들도 하루 이틀로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뭐 1주, 2주, 뭐 심지어 한 달, 두 달, 아니면 몇 개월에 걸쳐서라도 그 종목을 보면서 이런 적립식 매수를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한 확신과
또는 변경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진흙 속에 숨겨진 값싼 진주가 아니라, 그렇죠,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선정할 때 이 진흙 속에 숨겨진 값싼 진주가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높은 가격의 보석만을 사려고 한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종목, 시장에 인기가 있는 종목은 보통은 현재 가격이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고평가일 수 있다. 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주식들은 이미 누군가가 어느 누구, 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모두가 다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 종목을 봤을 때 그 종목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얼마만큼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재로서는 그 종목이 적정 가격 또는 오히려 고평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기 투자는 잘 알아주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 인내심을 갖고 시간에 투자하는 외로운 투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진흙 속에 숨겨진 값싼 진주.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고 그러한 종목을 스스로가 찾아내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변화가 없더라도 시간 투자를 통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러한 인내심이 필요한 방법이 바로 이 장기 투자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참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장기 투자. 그리고 네 번째, 외국인 기관들의 이런 보유 비중이 꽉 찬 종목을 선정한다. 야, 이 종목이 얼마나 좋으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 벌써 막 40%, 50%이 종목을 들고 있네? 이 종목 장기 투자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메이저들이 사놓은 종목이니까. 자,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주식은 매도 물량을 이기는 매수 물량이 들어와야 상승하는데 메이저들이 이미 상당한 물량을 보유한 종목이라면 이미 살 대로 다 사갖고 가격이 그런 가격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면 그 다음은 누가 사줄 것이며 외국인 기관들이 뭐 한도 소진이 됐던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상당 부분 대주주 물량 빼고 외국인 기관이 꽉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종목은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은 분명히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또 누가 받아줄지. 그렇기에 외국인가 기관들이 보유 비장이 꽉 찬 종목은 우리가 중장기 투자자로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죠. 메이저들이 보유 물량을 풀지 않으면 유통 물량 감소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단기간에 큰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 성장성이 있는 종목, 주가가 올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함에 따라 유통 물량이 잠긴다고 그러죠.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거래량만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지만 이것은 매우 드물죠. 그렇죠? 외국인 기관도 어떻게 보면 단일 기관이 아니잖아요. 국가도 뭐 미국, 영국, 중국, 뭐 중동, 유럽 다 다를 것이고 거기에 한 나라에 속한 기관들도 뭐 연기금도 있고 투자신탁도 있고 뭐 공제회도 있고 다 다르듯이 거기서는 매도 물량이 뭐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들이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의 보유 비중이 꽉 찬 종목, 이러한 종목이 장기 투자자로서 장기 투자 종목으로 적합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외에도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독점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한 기업인가, 가격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특화된 기술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는가, 그러한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규제에 대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 기업인가,
그렇죠. 그리고 안전성. 아무래도 장기 투자는 오랜 기간 그 종목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성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부채 비율, 뭐 유보율, 뭐 배당금 이런 것들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시대에 맞는 성장 업종이 주력 업종인 기업인가,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증가율 등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인가,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될 부분일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렇죠? 이런 장기 투자 종목에 대한 개념의 변화,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위험한 생각들, 마켓 타이밍과 그리고 업종에 대한 또 매수 방법에 대한 그러한 부분, 그리고 모든 시장에 너무나 잘 알려진 인기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숨겨진, 진짜 갯벌에 숨겨진, 진흙 속에 숨겨진 값싼 진주를 선택하고 시간과의 싸움을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메이저들의 보유 물량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 장기 투자를,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러한 관점을 갖고 종목을 또 시장을 보면서 접근을 해 주었을 때, 장기 투자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한두 달 갖고 있다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에 보다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이고, 종목을 선정할 때 많은 시간이 분명히 할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스캘핑 먼저 한다, 단타 먼저 한다, 스윙 먼저 한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워런 버핏 책도 많이 읽고 벤저민 그레임 책도 있고,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이런 중장기 투자를 첫 번째 매매 형태로 우리가 삼을 것이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러한 공부도 많이, 재무적 분석도 기본적 분석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꼭 머릿속에 갖고 계실 때 이 중장기 투자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진입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